오늘도 어머니는 병원 가는 날을 하루 미뤘습니다. 한 달에 병원 3군데 약값만 8만 원이 넘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약을 반씩 쪼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약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한 번 다녀오면 병원비, 약값, 교통비까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그게 매달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값이 3배가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의약품 수입에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국제 뉴스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생존과 직결된 뉴스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는 고령층 필수 약물의 상당수가 미국산 원료, 미국 기술, 미국 계열 제약사 제품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쉽게 받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산의 시작점이 미국이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250%, 3만 원짜리 약이 9만 원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게 단순히 미국이 미국 사람들 약값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약값을 통제하기 위해 해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제약사들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사용하는 원료와 설비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만드는 원료가 오르면 약값이 오릅니다. 보험공단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 약의 급여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되느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제값 다 주고 사셔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정부도 병원도 쉽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죠. 약이 없으면 사는 게 두려운 노인들에게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이자 생명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뉴스에선 조용하지만 국내 제약업계와 병원계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어떤 약이 영향을 받을지, 어떤 성분을 대체할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들이 가장 먼저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는 절대 멀리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부모님의 약값 봉투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경고장입니다. 정부는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조용합니다. 언론도 하루 지나면 잊히겠죠. 하지만 당신과 나만큼은 이 뉴스가 우리 집안 식탁 옆 약봉지 하나하나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관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약값이 오른다는 건 결국 누가 가장 먼저 병원 문을 닫게 되는가, 누가 먼저 약을 끊게 되는가, 그 현실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건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신이 이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급소를 찌르는 방식으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철강도 아닙니다. 이번엔 약값입니다. 그것도 그냥 약이 아니라 살기 위해 매일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약값일까요?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그는 이걸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휩쓸고 간 이후 미국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스크 하나, 해열제 하나도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약이 끊기면 국가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약을 만들어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약엔 관세를 물리겠다. 그래서 나온 수치가 무려 250%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약값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전 세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트럼프는 이 전략을 이미 철강, 자동차, 태양광에서도 써먹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무리한 관세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상대국이 놀라 뛰어오면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바꿔버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세는 현실로 시행될 수도 있고 혹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한 순간부터 전 세계 제약업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은 의약품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원료는 미국, 유럽에서 수입하고 복제약이나 조합약을 생산해왔죠. 특히 고령층이 복용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약은 미국산 원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실제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 여파는 가장 먼저 한국 노인들의 약값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비 부담 좀 된다, 조금 줄여 드시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보험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가격이 두세 배로 뛴 뒤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은 약으로 연명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관세 폭탄은 노인들에게 생존의 끈을 끊겠다는 통보다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건 단순히 트럼프의 말이 거친 게 아니라 그 말 하나로 세계 약값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부모님 약봉지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거대한 경제 뉴스처럼 보이지만 가장 먼저 다치게 되는 사람은 정치인도 제약사도 아닙니다. 가장 약한 소비자, 그리고 가장 자주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령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진짜로 약값이 오르겠어? FTA도 있고 제도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 뉴스 뒤에 따라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약값이 오르는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약을 만들 때 모든 재료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핵심 원료와 핵심 성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옵니다. 트럼프가 2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은 그 원료에 그만큼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제약사는 약 하나를 만들 때 드는 제조 비용이 올라갑니다. 둘째, 비용이 오르면 제약사는 약값 인상 신청을 하게 됩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끝에 약값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된 약값은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환자 본인 부담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 인상된 약값을 내야 하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인 여러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복용 중인 고혈압 약 한 달치가 지금은 본인 부담금 5,000원이지만 관세와 약값 인상이 맞물리면 15,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종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평균적으로 4종류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5,000원짜리 약이 15,000원이 되면 기존에 20,000원이면 되던 약값이 60,000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병원 진료비와 처방비, 교통비까지 더하면 한 달 병원비가 10만원, 15만원을 훌쩍 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가가 오르면 정부는 급여 적용을 줄이고 환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비급여 약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도 병원도 책임지지 않는 약값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약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병이 악화돼 더 많은 병원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250% 관세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숫자는 미국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한국의 약국에서, 부모님의 약봉지 위에서, 그리고 당신의 지갑 안에서 곧바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난리쳐도 한국은 예외겠죠.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고 그 안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트럼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겪은 바 있습니다. 2018년 철강 관세 기억하시죠? 한국은 FTA 가입국이었고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산 철강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동맹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조항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의약품을 안보 품목으로 분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해외에서 들어오는 약은 미국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FTA고 뭐고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 논리 하나로 모든 나라에 동일한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명단에 한국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한국은 값싼 약을 미국에 팔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그는 언제든 한국산 약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쓰는 전략이 이거죠. 여론몰이 협박 조건 협상 관세 실행. 지금은 단지 말일 뿐이라고요. 그가 한번 말을 던지면 그걸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국가가 조정되기 전에 이미 제약사와 병원, 유통업계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트럼프가 실행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약값은 미리 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오르고 나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 전에 시행 후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끌 것이고 그 사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고령자들의 약봉지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나면 우린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FTA는 종이 위의 문장일 뿐 실제로 우리 부모님의 약값을 지켜줄 방패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조용히 뉴스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그 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닿을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늘 그렇듯 말없이 약을 받아 드시는 우리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세 폭탄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질까요? 제약사일까요? 병원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될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많은 노인들이 약값 때문에 약을 줄이고 진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기실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꼭 계속 먹어야 하나요? 좀 약한 걸로 바꿔주세요. 보험 되는 약 없나요? 그 말은 곧 비용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지갑이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약값이 3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던 약을 끊거나 격일로 드시거나 한약으로 대체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증세는 악화되고
병원비는 더 커지고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도 치매 초기 증상을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약값이 더 오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건강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약을 먹는 게 죄처럼 느껴지고 아픈 걸 티내는 게 미안해지고 자식 눈치 보느라 참게 됩니다. 관세라는 건 결국 수출입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늘 이렇게 조용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뉴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거대한 세계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 놓인 약 봉투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가까워져야 움직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준비하고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관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칼입니다. 그 칼 끝은 지금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25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관세율이 아니라 사람을 흔드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제도를 바꾸고 시장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무언가가 어쩌면 당신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넘기지 말고 내 부모님의 약값,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병원비, 내 노후의 건강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드시는 약이 어떤 계열인지, 해외 원료에 의존하는 약인지, 보험 적용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건 정치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노인 약값에 대한 보호와 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서로의 현실을 나눠야 합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부모님의 모습, 약국에서 줄 서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사연은 절대 남일이 아닙니다. 공감과 연결이 결국은 정책을 바꾸고 사회적 관심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가격 인상은 시작됐고 제약업계는 움직이고 있으며 병원은 대응책을 검토 중입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대신해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걸 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강을 돈으로 사고 파는 구조에 조용히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부모님의 약봉지를 바라보며 이거 다 드셔야 하는데 혹시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당신이라면 이 영상이 작지만 필요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함께 준비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